네, 앞서 보신 대로 61년 만에 집배원 총파업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작년에만 25명, 또 올해 들어서 벌써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조의 주장은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겁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예,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인데요. 네. 이게 일단 근로 시간만 우리가 보게 되면 대충 이제 근로시간. 짐작이 가는데요. 예. OECD 평균 인재니까 우리가 연평균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요. 예. 1,763시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그 집배원들의 그러니까 근로 시간은 그보다 거의 한 1,000시간 정도 많은 2,745시간이나 돼요. 예, 700시간 정도 많은 거네요. 거의 뭐 982시간 정도 많은 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많은가를 제가 이제 다 비교를 한 것뿐인데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니까 평균 이제니까 노동 시간도 보게 되면은 노동 시간에 비해서도 한 693시간이 좀 많은 예,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중한 그러니까는 이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노동 시간에서 이제 확인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근로 형태가 굉장히 노동 강도가 강합니다. 예. 초 단위로 계산을 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그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배송 물량 같은 경우도 한 뭐 800개 넘는 게 있고 이제 다반사가 이루어질 정도로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하루에 뭐 한 11시간 이상이라는데 불구하고 한 35분 정도뿐이 안 될 정도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이 과로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근로 구조라고 이제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 그 집배원들의 업무 평가가 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뭐 예산 때문인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돈 때문입니다. 네. 돈만 충분하다면은 그러니까 더 추가로 이제 인력을 증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난해 그러니까는 우정사업본부하고 이제 노조하고 그다음 민간 부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합의한 어떤 기구에 의해서 권고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정사업본부도 합의한 것인데 예. 거기 권고안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뭐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증원을 한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1,000명을 먼저 증원을 하고 정규직으로 한 1,000명을 네. 증원을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 2,000명 정도 증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토요일 날 근무를 이제 없애는 주 5일 근무를 예.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조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조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 편성을 좀 이제 그러니까 유연하게 해가지고 네.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과중한 근로를 좀 그러니까 해소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합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이 우정사업본부가 좀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일반 우편사업 업무하고 네. 금융사업 업무가 있잖아요. 예. 우체국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팔듯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금융사업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어요. 네. 우편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적자 부분을 이제 금융사업에서 수익을 이쪽으로 쓰면 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분리시켜 놨어요. 예. 금융사업의 수익은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 일종의 이렇게 재무 건전성 이런 핑계로 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업의 수익은 정부가 다시 가져다 써요. 네. 그럼 정부가 가져다 쓰게 되면은 이제 우편 사업에서 생기는 공공 서비스의 적자를 예.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 요금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과다하게 부담을 시키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예. 순리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게 다 통과가 됐었어요. 예. 예산안이요. 그러니까요. 예. 통과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결위로 넘어가 가지고 예결위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수 조정을 하는 소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소소위에서 이게 갑자기 이제 사라져 증발돼 버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추적해서 보니까는 해당 이제 그 정부 부서인 이제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좀 먼저 하고 나서 좀 이거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예. 근데 이런 이제 뒤늦은 이제 뒷북치기식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동을 걸면서 이 예산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이렇게 뭐 구조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미 뭐 투표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 발표만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 9시 반쯤에 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이제 우리나라 전국 우체국이 245곳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만여 명 이제 그러니까 노조원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오전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뭐 뚜껑을 열어도 거의 명확하게 예. 파업 찬성 결과로 이제 압도적으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우체 업무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현재 이 하는 업무들 집배원들의 업무들이 민간 부분에서 택배 업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무하고 이거 이제 비슷한 어떤 성격이 있다 해가지고 일종의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 소위 파업권을 그러니까 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파업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배 업무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도 그러니까는 집배 업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류 업무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합물들을 분류하는 업무들 같은 예. 경우는 한 64%, 그리고 이제 접수 업무 같은 경우는 한 75%까지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파업은 저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파업 진행으로는 불가피하다 보고 있고, 정부가 빨리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결국 이번 추경 편성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에다 반영을 시키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총파업이 불가피하다. 예. 그렇다면 우편물은 물론이고 우체국 택배도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예. 공과금 인재니까 우리가 고지서 같은 경우를 네.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뭐 예국에서 오는 그러니까 뭐 EMS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소장 날라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 다 영향받을 수가 있죠. 네.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화하려면 7월 9일 이전에 네. 저는 타협을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예산 증원은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걸 괜히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피해를 입히느니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는 합의된 것을 야당까지 그러니까 합의했던 것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다 같이 합의했던 예산 증액에 대해서요. 그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비상 인력이라든가 충원 인력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충당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집배 업무 같은 경우는 25%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를 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75%는 그러니까 집배 예. 업무를 그러니까 최소화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업무를 이렇게 지속시키기 네. 필요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일종의 통신망과 예, 관련돼 예. 있기 때문에요. 예. 여하튼간에 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볼 것이 노동 현안 중에 바로 민주노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뒤늦은 저거지만 좀 안타까운 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게 사법부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요.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영장을 청구를 한 건 어쨌든 간에 검찰이었었거든요. 청구를 한 건 검찰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네. 참모들이 네. 좀 저는 이걸 너무 소홀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는 민주노총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양대 노총의 네. 어쨌든 간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어쨌든 간에 기구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경사노위의 어쨌든 간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경사노위가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최근에는 정년 연장 논의까지도 이게 이제 경사노위에서도 이게 다뤄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예. 지금 노동계하고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 예. 정부에 그러니까 처리하려는 주요 현안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그러니까는 청와대 참모들이 초기에 그러니까는 영장 청구까지 그러니까는 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어쨌든 간에 협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아쉬운 점이고요. 결국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정무적으로 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년 연장 문제도 그렇고요. 또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노정 그러니까 노조와 정부 간의 해법을 하루빨리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